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지금부터 제가 공무원으로서 갖춘 두 가지 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실함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창시절 문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진학 당시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수리 빅데이터학과라는 이공계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기생들에 비해 전공 지식이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전공 수업을 수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꾸준히 복습하고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부족한 지식을 채워 넣는 등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제 성적이 점차 향상되어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적극성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유럽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계획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여행 경비를 모으기 위해 친구들에게 제가 다니던 알바 자리를 소개시켜 주거나 먼 여행에 걱정하시는 친구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행 계획표를 직접 짜서 보여드리는 등 적극적으로 여행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성은 공직에서 적극 행정을 구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일반행정직 지원하셨는데 일반행정직이 다른 직렬과의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반행정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직렬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큰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일반행정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 질문하시죠. 자신의 단점은 뭐예요? 제 단점은 사소한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을 처리하기 전에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이 많다는 단점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여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는 주로 어떻게 표현하세요? 저는 화가 날 때는 주로 좀 저는 잘 내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주로 마음속에 묵히고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처음에 이제 공직에 입직하게 된다면 제가 많은 부분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저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좀 낮은 자세로 배우고 차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기소개할 때 두 가지로 딱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성실함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들었을 때는 포인트가 이제 남들보다 좀 기본 지식 부족했지만 성실함을 통해서 점수를 올렸다 해서 그럼 처음 그 나왔던 점수와 해서 몇 점에서 몇 점부터 올렸다는 점수대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그게 당장만 들었을 때 얼만큼 올라갔지라는 그러니까 얼만큼 올랐다는 것이라는 좀 모호한 생각이 안 되게끔 해주시면 그게 좀 더 강점으로 적용될 것 같아요. 답변 내용도 다 잘 들리고 이야기도 되게 좋았는데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저희 합격한 학교생들 면접자들 보면 일반행정 중에서 왜 일반행정을 했냐는 질문에 다른 많은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많은 업무를 통해서 무엇을 본인이 들어가는 공직사회에 할 수 있는지 일반행정이
다양한 업무를 해서 나는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해서 좋다가 아니라, 그런데 보통 민원인 같은 경우는 복합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과에 거쳐서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자기 과에서만 일을 하게 되면은 상호작용이 안 되는데, 우리 일반행정 같이 여러 과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각 업무의 일관성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반행정을 지원한 이유에 넣어주셨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 조정 능력이 일반 행정직이 요한다. 지금 공직사에서 공무원한테 바라는 인재상이 대화, 소통, 협력, 공감 이런 키워드거든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본인이 업무를 많이 쌓고 팀장이나 과장급이 됐을 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주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일반 행정 이제 지원하게 된 이제 이유 같은 거 물어볼 때는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전공 같은 거 좀 붙여가지고 말해도 되나요? 이게 장점이 될 수는 있죠. 왜냐면 내가 일반 행정을 해서 만약에 뭐 민원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의 직원을 보는데 어떤 컴퓨터과다 이러면은 단순히 민원에 있는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제 업무적 역량을 플러스해서 같이 업무를 더 배워나갈 수 있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그런 컴퓨터나 그런 프로그램적인 측면을 내가 민원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접목시킬 수 있다. 이 경험을 두루두루 거쳐서 약간 제너럴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힐링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단점 아까 질문했을 때 저는 가장 모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이러한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게 좀 모험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내가 이 정도만 얘기하면 알아듣겠지라는 게 있어요. 왜? 이건 내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과생으로 들어가서 이공계에 진학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를 좀 지표화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힘들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좀 자세하고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해서 나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지? 일반 행정직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런 차이점 때문에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적합한 어떤 능력이 있고 뭐 기획조정 능력이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수용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저는 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근데도 그건 잘못된 대답이 아니라, 왜? 우리는 면접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대답을 해야지. 그러면 그 질문 안 들어올 가능성이 90%야.